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저널리스트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 최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LA에서 바라보는 세상, LA 시사대담을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LA에서 이제 토박이로 20여 년씩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방송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LA 촌장으로 앞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임스 권입니다. 앞으로 그 좋은 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많이 오래들 사셨죠. 저는 이제 LA 신생아, LA 온 지 3달 된 불가능을 본 사나이 최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항공 소식은 두 번째로 하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남북 정상회담 문제하고, 북한하고 트럼프의 또 정상회담이 곧 열릴 건데, 그거 이슈를 우리가 또 한번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미국에서 바라보는 남북 정상회담 문제하고 남북 간의 문제를 또 트럼프하고 관계된 문제를 한번 단편적으로 한번 다뤄봤으면 합니다. 참 LA에서 이제 이런 그 남북 문제를 논한다는 게 참 특이한 시각이죠. 지금 LA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지금 뜨거운 내용들이 나오는 뉴스가 넘쳐나고 있는데 대개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뉴스들인데 사실은 해외에 있는 동포나 또 한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도 이번 이런 빅 뉴스를 과연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독특하고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 그 국외에 있는 그 동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한번 예상을 네.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미 조금씩 나오고 있는 내용이 과거에도 1990년대나 80년대 때에도 한국 남북 간 교류가 막혀 있을 때도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북한을 방문했었죠. 평통이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미주 평통들이 방문한 적도 있고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의료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물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역시 지금 이 빅뉴스에 맞춰서 이미 평통을 위주로 해가지고 동부 쪽, 서부 쪽, 예를 들면 워싱턴 DC, 뉴욕 이런데 평통 지부에서 의료 지원과 교류를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 측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례도 내가 세세하게 발표해드리겠고 또 평통 위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방북단을 지금 이미 신청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지금 시간에 쫓기고 중요한 이슈가 이산가족들인데 한국 내의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이산가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건 생각을 안 해봤네요, 한 번도. 예, 지금 한 1000명 미국에도. 정도가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많이들 돌아가시고 그래서 과거에도 미북 정상회담의 주제로 지금 이게 올려달라고 이미 신청을 했고 가족 상봉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은 한국 내에서도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 도외시됐거든요. 참 슬픈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개해드리자면 제목은 그렇습니다. 재미 이산 가족 상봉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 회장도 있을 거고 이차희 사무총장이란 분이 지금 이걸 굉장히 지금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다고 내용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먼저 트럼프한테도 이 주제를 건의문을 올렸고 또 한국 정부에다도 올렸고 또 평양 김정은
측에도 이걸 전달했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유엔회가 대표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트럼프하고 만날 때 이거는 한국의 다른 미국의 이산가족들의 이슈 제목으로 독자적으로 이걸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이미 상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LA에 계신 한인분들은 이번 정상회담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이건 민족들에 대한 국내나 국외에 있는 분들에 대한 민족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6.15 선언에 맞춰가지고 평통은 평통 자체대로 또 지금 남북교류에 대한 방북단을 지난 4월 15일 날 몇몇 분들이 사실은 평양에 초청을 받았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미국 시민권자들이 오히려 북한을 방문할 길이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 정부의 FBI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한 이후에 방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더욱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빅 이슈 이후에 LA에서도 4.15, 6.15, 8.15 또 아시다시피 7.27 종전 때 맞춰가지고 이 세 이슈, 4.15는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그 이슈에 맞춰서 뭐 몇십 명, 많게는 100여 명이 방북하려고 지금 각 단체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건 아주 팩트입니다. 그럼 지금 LA에 지금 한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인구가? 지금 사실은 미국 내에서 이 부분 얘기할 때 가장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우리도 숨기고 싶지만 불체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LA 카운티, LA시가 아니고 LA 카운티에 약 한 120만에서 130만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아주 어마어마하고 해외 뭐 200여 개국에 우리 동포들이 나가 있지만 가장 최대의 도시고 가장 뭐 큰 거는 뭐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이 또 잘 돼야 또 나가 있는 분들이 또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임스 권 대표님. 이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 LA에 있는 한인 반응이 예전보다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에서 바라볼 때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더 많이 LA 한인들이 동참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쇼다. 뭐 이런 특히 뭐 한나라당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은 또 지금 여기도 사실은 가스통 할배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극 보수층이 좀 있죠. 자유총연맹을 비롯해가지고 뭐 재향군인회 등등 해가지고 이런 노인네들이 뭐 진보 인사들이 한국에서 건너오거나 진보들의 어떤 모임을 할 경우에는 와서 방해하고 싸움박질하고 욕설하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아니 두드러진 게 진보는 보수들 모임에 가서 해방을 안 놓는데 이 가스통 할배들은 왜 와서 그렇게 깽판을 치고 욕설을 하고 그러는 건지 참 추워져. 그런데 지금 이 남북 문제 빅 이슈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도 지금 찬성 지지율이 90%, 적게는 뭐 TK, PK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도 80%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똑같이 미주 지역 해외 동포들도 80% 90%를 상회를 할 거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극보수층들이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특히 홍준표, 나경원, 이런 떨거지들 또 조원진이 이런 쓰레기들을 좀 어떻게 빨리빨리 적폐청산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한편에서는 그런 작자들이 있어서 오히려 문 대통령이 일하기가 편하고 그 색깔이 그 공적이 도드라져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내가 봤는데 이거는 저는 글로서도 표현했지만 1900년대에 망국적 인사들
친일파들 해가지고 이완용 일당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러면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홍준표, 조원준이 이런 쓰레기들이 이완용급 매국노들이다. 저는 아주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 여기까지는 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저희 아, 의견은 예. 비슷은 하지만 아예 딱 그건 아니라고 밝히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대표님, 근데 이제 속 시원한 그 말씀.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는 LA를 항상 방문을 매년 하잖아요. 예. 한 번 내지 두 번. 그때 뭐 취재든 아니면 뭐 만찬에든 한번 가셨을 텐데 뭐 직접 겪어본 홍준표 씨는 어떻던가요? 아주 대표적인 쓰레기죠. 내가 취재했던 그동안 4, 5년 동안 취재했던 내용을 보면은 이건 아주 극비리 LA에서 터져야 될 아주 한 뉴스인데, 아, 뭐가 있군요. 예, 그 홍준표 씨에 대해서. 예, 이 사람이 경남지사 시절에 LA를 매년 2번씩 방문을 했었어요. 뭐 갖가지 이슈로 해가지고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거, 뭐 저 유니버설 스터디하고 MOU 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제보받고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는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명박이가 다스가 있다면 네. 이 홍준표도 미국의 다스급 회사를 숨겨놓고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이건 지금 뭐 소스가 있으신 겁니까? 예. 아주 이거 처음 트는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랄 내용이지만 저희 고소당할 것 같은데. 고소 당하면 좋죠. 근데 걔들은 미국 시민권자 고소 못합니다. 고소 두 못하고. 분 여기 사실 거잖아요. 저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예. 팩트예요. 아, 그래요? 제가 한 발 더 들어가서 팩트를 한다 그러면 경남지사 시절에 이 사람이 LA에 공무로 방문을 했다가 금요일 정상 근무 시간에 해외 뭐 MOU 체결하고 여기 와서 만나야 될 인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감쪽같이 도망가가지고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 중에서 골프 치는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우리 기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들통이 났는데 여기 뭐 한국은 비싸지만 3, 40불이면 좋은 골프장에서 골프 칩니다. 그린피. 그런데 진짜 좋은 프라이빗 골프장은 200불, 300불 해요. 그 골프장에 가가지고 홍준표가 그날 골프를 친 거예요. 근무 시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 한인이 언론사에다 제보를 한 거예요. 야, 뭐 홍준표 경남지사 미국에 뭐로 하러 왔다던데 알고 보니까 우리 D팀에서 골프 치고 있네. 저 자식 저거 공무원 맞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보를 해가지고 가서 촬영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날 같이 라운딩을 했던 사람이 바로 주모 씨라는 홍준표 가방모찌예요. LA에 있는. 예, LA에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홍준표가 미국에 나타났다 그러면 공항에 가서 픽업하고 갈 때 라이드하고 여기 있는 동안 자기 비서실장, 국장들이 수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작자가 수행을 하거든요. 항상 그럼 홍준표 씨가 LA에 오면 그분이 항상 항상 해죠. 동행을 예, 하는군요. 항상 해요.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냐 그러면 현대그룹의 하청 뭐 이런 거 지져보는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지만 현대 현자하고 이쑤시개도 관계가 선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현대의 그 막중한 그 경쟁을 뚫고 그런 거를 맡아서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현대람은 뭐 알라바마 공장에 있는 현대차 관련된 뭐 현대 뭐 일을 그룹 하는 내에 거죠.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권의 사업에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위에서 아는 사람, 저희들이 취재한 바로는 이 사람은 현대 정신에 하고 요만큼도 관계도 없고 물도 안 튀어나가고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홍준표는 정몽구 회장이나 정 회장네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경남에도 현대그룹 내 뭐 이런 게 있지만 거기서도 가깝지만 이 사람이 평상시에
국회의원 오고 그 당시에도 당 대표고 뭐 이럴 적에도 현대하고 가까웠다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인데 그 바람에 이 사람이 몰래 미국에다 이런 걸 차려놓고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나. 이건 의혹이에요. 뭐 고소당할지 모르니까 의혹이라고. 총장님이 그럼 생각할 때에는 그게 홍준표 씨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거나 실제로 홍준표 씨 회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다스가 누구 거냐 하듯이 지금 여기 미국에 있는 그 주모 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그 회사가 네. 주모 씨가 실제로 소유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아닐 수도 있고 거의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그 소문에는 그 사람 게 아니다라는 소문도 있는 모양. 그렇죠. 이건 다 의혹이에요. 네. 의혹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건 팩트입니다. 기사로도 이미 다 나갔어요. LA를 방문을 하면 국장들하고 선언해가지고 비서실장 해가지고 오는데 와가지고 여기 스윗가든 호텔이나 JJ 호텔에다가 방을 너다섯 개를 뭐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래도 도청에 국장급 되는 사람들이고 도지사 되는 사람이 방 하나에 뭐 두세 명이 잘 리는 없고 다 방 하나씩 이렇게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착해가지고 출발하는 날까지 그 방에서 하룻밤을 안 자요. 예, 그 얘기는 저도 뭐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뉴스로도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도대체 홍준표는 어디로 갔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아니라 제가 취재한 바라는 이 주모 씨지 플로턴에 그렇죠, 있는 맞습니다. 그 집 단독 주택에서 자고 있었어요. 항상 나오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홍준표 애기가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다. 이런 것까지도 다. 홍준표 씨 가족하고도 그런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기러기 가족으로 애를 여기 유학 보내거나 여기서 공부를 영어 공부를 시키려고 여기를 보냈는데 네. 그 주사장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방 못 찐 거예요, 이 사람은. 현지 비서관 정도 되겠네요. 가방 일본 말이지만 방송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뭐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자들이 국장들을 찾아가가지고 비서실장을 찾아가지고 홍 지사 좀 인터뷰 좀 하고 싶다. 어디 계시냐? 그 사람들도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그 여기 또 경남 지사 사무실이 여기 위식길에 있잖아요. 그렇죠. 코트라에 있죠. 예, 6급 직원이 한 명이 나와 있는데 그 직원도 몰라. 뭐 오기 전에 뭐 예약해놔라, 뭐 해라 이렇게만 해놓고 호텔 예약하고 뭐 이런 것만 해놨지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런 걸 내가 직접 취재도 하면서 듣고 있는데. 윌셔가에 경남지사 그 사무실이 있어요? 경남 예. 거? 각 도마다 다 있어요. 어. 전라남도도 있고 강주 출장소, 부산시 출장소 이런 출장소 해가지고 여기에서 해외 협력, 뭐 수출, 농수산물 이런 거 하는 거를 지원해 준다고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한 명씩 나와 있습니다. 그 현채 직원이 한두 명이 또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예산 낭비고 하는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예.